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10월 26일 김종래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주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다른 얘기 좀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TBS 라디오의 시사 프로그램 중에 뉴스 공장이 있고요. 유튜브 방송에 다스베이단가 하는 유튜브 방송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이 방송인 김어준 씨입니다. 이 김어준 씨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아주 돕자, 지지하자,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듯이 발언을 해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판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제 말씀은 이 김어준 씨가 이재명이라는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언론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또는 특정인을 비난하는 거, 이건 좀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에 그 언론, 신문도 보면 어떤 언론은 뭐 보수다, 어떤 언론은 진보다 이러고 있고 하지만 그 어떤 신문도 특정인을 지지한다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이게 언론이라고 생각하면요, 이런 진보 노선을 택하느냐 보수 노선을 택하냐는 그거는 뭐 같이 갈지 모르지만은, 같은 보수 같은 진보 내에서도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아주 저주하듯이 안 된다고 일관되게 말하는 것, 이거는 저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결과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두둔하는 쪽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걸 의도적으로 하는 건 곤란하다. 어떻게 보수 지역이면 보수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면 그냥 이런 사람은 이렇게도 보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도 봐야지, 이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공격만 하고 이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도 그냥 끝까지 지켜 올린다,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안이 생길 때마다 시시비비를 가려야지. 그러니까 오늘은 예컨대 윤석열 후보를 뭐 두둔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윤석열 후보가 예를 들면 전두환 망언 같은 걸 쓰기에는 그건 비판할 수도 있고,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고 원희룡 후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누구 하나는 원희룡은 안 돼, 끝까지 처음부터, 뭐 유승민은 끝까지 안 돼, 이거는 저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무슨 뭐 정권 교체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같은 보수 세력 내에 있으면서. 자, 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거 있죠. 왜 검찰이 뭐 야당에다가 얘기해서 뭐 고발을 뭐 하도록 했다는 거 의혹. 의 핵심 인물로 알려졌던 손준성 전 검찰청의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 지금은 이제 대구 고검의 인권보호관으로 있는데요. 이 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어제 공수처는 지난 주말에 손 검사에 대해 가전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원에 청구했다.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에게 출석해서 수사 협조 조건을 누차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이 영장을 청구하는 배경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손 검사 등이, 여기서는 뭐 오늘은 이제 얘기가 주제니까 손 검사니까, 손 검사가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공수처는 그 며칠 전에요, 손 검사가 이 출두를 여러 차례 미뤘다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손 검사가 소환에 불응할 거라고 단정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 체포 다음 당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거예요.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한테 조사도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했다. 대개는 체포를 해서 체포한 다음에 뭐 수사를 해서 그 다음에 영장을 청구하는데, 체포영장이 기각된 사람을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하는, 이건 거의 전례가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도요, 11월 5일 국민의힘 후보 확정을 코앞에 둔 시점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손준성 검사 뒤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지금 국민의힘의 유력한 주자 중 한 사람인 이 사람이 배후에 있는 거 아니냐는 것이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제 손 정책관, 손 검사 측에는 이 변호인 선임이 늦어져서 사건을 파악하는 대로 내달 11월 2일 날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영장을 청구하더니 겁방 문자도 보냈다.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굉장히 유감이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이 공수처가 보낸 겁방 문자를 이제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고려해서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조속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이제 공수처의 주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11월 5일 날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는 날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오늘이면 한 8일 전인데 지난 며칠 전에 한 10여일 전에 이미 영장을 청구했다. 이건 오히려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줍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윤석열 후보에게 타격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고발사주 의혹이 터진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좀 오전 일입니다. 그리고 국민인 경선일 날이란 11월 5일도 오래전에 잡혀 있었어요. 손 검사 자신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계속 나는 혐의가 없다. 그 당시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자기 이름으로서 뭐 고발장이나 이런 게 갔는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는 아무 혐의가 없다. 아무 죄가 없다고 부인을 해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루 이틀 전에 터진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경선이 이렇게 이 날짜가 오래전에 정해졌으면은 빨리 가서 내가 아니다라고 소명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무슨 일인지 조사를 받지 않아서 더 일을 키우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도 또 손 검사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수처는 물론이거니만 손 검사도 왜 여태 나타나지? 자기 이름이 나와 있는데 자기 이름으로 보낸 걸로 되어 있다. 그런데 자기는 안 한다고 그랬으면 내가 왜 안 했다는 걸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손 검사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늘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데 이거 이제 오늘 밤쯤에 이제 결론이 날 겁니다. 늦게. 자, 손 검사는 지난해 4월에 지난해 4월 총선 전이죠. 지난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에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하고 근거자료 수립 등을 수집을 하고 지시를 하고 고발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 메신저 SNS에 나와 있는 게 손준성 검사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요. 부하 사람들을 시켜서 고발장 작고 무슨 자료를 수집해서 김웅 의원에게 남겼다. 그래 김웅 의원 그 당시 후보였습니다만 그쪽에서 해서 이제 고발을 검찰에 하면 수사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공수처는 구체적으로 손 검사한테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선거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아주 여러 혐의를 걸어서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그리고 근데 그 공수처는 서울지검, 중앙지검으로부터 이제 넘겨받아서 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 속에 손준성 보냄이라 아까 보냈다는 손준성 이름으로 보냈다는 거. 이 표시는 조작된 게 아니라는 사건 이 수사 기록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래 오늘 늦게 날 걸로 보이는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굉장한 파장이 올 것입니다. 우선은요. 공수처는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면 김웅 의원도 이제 받은 사람이니까 받은 사람이 김웅 의원인 건 맞느니까 손준성 이름으로 보냈다는데 손준성 의원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럼 김웅 의원도 이제 소환을 국정감사가 끝났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이 김웅 의원이 이제 말하자면 손준성 검사로부터 그런 것들을 받아서 조성은 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장 결과에 따라서는 가령 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면은 이 공수처 이런 등등의 수사는 굉장히 이제 비지부진해지거나 앞으로 전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구속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사람 불러서 마구마구 수사가 질주하게 될 겁니다. 근데 더 주목되는 건 이런 수사적 차원보다는 대선 정부에 미칠 파장입니다. 만약에 영장이 발부돼서 손 검사가 구속이 되면은 그 다음에 누구겠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에게 의혹의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선 주자니까 뭐 수사까지는 하지 않을지만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당 공세는 굉장히 강화될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에도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든. 왜냐? 다른 주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가 왜 이러냐면은, 자, 대장동 의혹 때 보면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을 때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의혹이 아주 잔뜩 받고 있는 유동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유동규라는 사람은 성남시에 있는 관료가 아니라 성남시 밖에 있는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이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측근은 그런 자리로서 볼 때는 바로 옆에서 근무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는 산하기관 정도 됐다, 성남시에. 그런데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광주검찰총장 바로 옆에 있던 측근으로서 보좌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총장에게 여당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구속이 됐다 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의혹할 겁니다. 실제로 뭐 사실이고 아니고, 사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이제 측근인 거 여러 정황으로 나오는데 뭐 계좌로 돈이 흘러 들어갔다는 건 아직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얘기.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만약에 구속이 안 된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큰 소리를 빵빵 치게 될 겁니다. 윤석열 총장도 그걸 의식한 듯이 어제 대전 KBS에서 열린 대전, 세종, 충남북 지역 합동 국힘 주자들의 합동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마무리 발언할 때 여기서 야당의 경선이 공수처가 개입을 했다. 야당의 대선 경선에 증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은 주말에 영장을 쳐놓고, 지난 주말에 23일날 오늘에야, 그러니까 어제 25일날 이틀 지나서야 공개를 했다. 여당은 저 하나만 잡으면, 윤석열 하나만 잡으면 집권연장을 따고 생각하겠다고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결국 이래저래 해서 오늘 밤에 영장이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고발사주 의혹은 얼마나 큰 대선 변수가 될 거냐, 아니면 별거 아닐 걸로 사그라들 거냐의 갈림길이 될 겁니다. 다음 방송은 아주 비호감 후보들로 넘쳐나서 참말로 우울한 대선이란 주제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